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실습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들이 임피던스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용할 툴은 QCS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QCS는 구글링 하셔서 이렇게 QCS라고 하면 이게 QCS 프로젝트가 뜹니다. 그래서 QCS 쪽에서 윈도우를 따라 들어가시면 여기에 QCS 메뉴에 뜨는 레이티스트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운받으시면 zip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그 압축을 풀어서 저는 이제 윈도우 TR에 여기에 풀어놨습니다. 어느 위치에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여기를 실행하시면 QCS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GNU 옥타브를 찾으셔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찾으시면 GNU 옥타브가 있는데 여기는 매트랩과 호환되는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쪽에 가셔서 여기를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저는 이제 예전 버전을 쓰는데요. 옥타브 4.4.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설치를 하시고 QCS를 실행하셔서 맨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세팅 쪽에 갑니다. 어플리케이션 세팅에 로케이션에 간 다음에 QCS 홈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디폴트는 .QCS를 쓰는데 이게 QCS 스튜디오랑 서로 겹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름을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아담스, 여기는 아날로그 베리로그, 아날로그 HDL 사용할 때 사용되는 툴이고요. 여기는 최적화 툴, 그리고 옥타브는 설치한 위치에 가셔서 빈 밑에 가보시면 옥타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여기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실습은 5 플러스 J10을 55으로 매칭하는데 주파수는 2기가에서 하는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new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를 넥트 11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매틱 창에서 컴포넌트 탭으로 가서 레지스트가 아니네요. 여기에 RF 이퀘이션을 가져온 다음에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뜨는데 포트를 일단 1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Y 파라미터가 아니라 C 파라미터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뜨는데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값을 5 플러스 10 곱하기 J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이게 보일 수 있게 디스플레이를 켜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띄워줍니다. 밑에 그래서 여기 5 플러스 J10이 보이게 해주고요. 그리고 소스 쪽에 가서 파워 보조를 가져옵니다. 파워를 가져와서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와이어로 여기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회로는 만들어졌고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S 파라미터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2기가에서 매칭을 할 거니까 콘스탄트 2기가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2기가로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고요. 저장을 하고 나서 L 섹션 매칭이라서 LM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기 디스플레이 창을 여기다 띄우네요. 여기를 다큐멘트 세팅 쪽에 와서 디스플레이 창을 따로 띄우지 말고 스키매틱 여기 파일에다가 직접 디스플레이 하겠다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서 다이그램 쪽에 와서요. 스밋 차트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S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서 넣고 OK를 하면 이렇게 뜨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가서 S 파라미터 선택한 다음에 스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 S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서클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퀘이션을 하나 가져오고요. 이퀘이션에서 그냥 더미 랜덤 파라미터 하나 디파인 하겠습니다.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0에서부터 2 곱하기 파이까지 100포인트를 계산하는 걸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y라는 값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여기 스밋 차트에서 0.5를 기준으로 반경이 0.5인 시스템 서클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그건 여기서 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경이 0.5 제로고요. 그리고 0.5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0.5 곱하기 사인의 x 곱하기 j 이렇게 하면 x를 빼버렸네요. 그래서 2 곱하기 파이까지 100포인트 애드 이렇게 하면 x 값이 덤이고요. 그걸 가지고 y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면 여기에 y가 들어와 있습니다. 얘를 플라이스 그려보면 y가 지금 요 서클하고 여기 서클 두 개가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피던스 매칭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 5ohm이고요. 시스템 임피던스가 50ohm입니다. 따라서 레이쇼가 10이기 때문에 Q 값은 필요로 Q 값은 3이 필요합니다. Q3이 필요한데요. Q3을 이용해서 임피던스 매칭하는 컴포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임피던스가 5 플러스 J 10에 있고 여기서 시리즈 인덕터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리즈 인덕터가 하나 집어넣고요. 근데 이 시리즈 인덕터를 저희들이 L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LS 값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LS 값을 찾으려면 이 둘의 Q 값이 3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하니까요. Q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10 플러스 오메가 L S over 5 이게 3을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LS는 오메가 LS 오메가 LS는 15에서 3호 15에서 10을 뺏는 값인 5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LS는 5 over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 오메가가 2파이F에 해당하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5 나누기 2파이 나누기 2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이 정도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398 정도 되네요. 그래서 LS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요. 0.398 나노헬리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값이. 그러면 이제 스미스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거기를 제가 달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일단 인덕터 하나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인덕터를 하나 가져와서 컨트롤 E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0.398 정도가 되면 여기가 빨간 서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확히 올라오죠. 지금 Q가 3인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 건 50오hm 시스템에 컨주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션트 캐패시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미스 차트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 션트 캐패시터가 필요합니다. 션트 캐패시터의 값은 여기 공진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Q 값이 또 3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Q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오메가 CS 여기 제가 션트로 달아놓는 캐패시터를 CS라고 하겠습니다. CS라고 하면 여기를 저희들이 시스템 임피던스 50ohm G0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Q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를 계산을 CS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Q over 오메가 G0 지금 Q가 3에 있고요. 여기 계산을 한번 해보죠. Q가 3이고요. 오메가 제로가 2파이 2의 구성 오메가고요. G0가 50ohm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4.77 피코 정도 됩니다. 여기가 4.77 피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3.98 나노를 달고 4.77 피코를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에 캐패시터를 가져와서 로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여기를 그라운드 연결해서 4.77 피코페럿을 달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하면 정확하게 임피던스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현재 L 섹션 매칭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보면 시리즈 인덕터에 션트 캐패시터를 달았습니다. 반대로 하이패스, 지금 보면 시리즈로 인덕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패스 구조입니다. 주파수가 낮은 부분이 통과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로패스 구조 방식이고요. 하이패스 방식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먼저 내립니다. 이렇게 하려면 임피던스에서 먼저 시리즈 캐패시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려면. 그래서 여기를 제가 CX라고 놓겠습니다. 이게 CX라고 놓고요. 그러면 여기 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션트 인덕터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제가 L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시스템 임피던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Q는 3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CX를 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Q는 Q는 지금은 시리즈 구조니까요. 5분의 이게 캐패시터가 네가티브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Q는 절대 값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1 나누기 오메가 CX 마이너스에 원래 있던 값이 10이죠. 이게 여기 10에 있었는데 10에서 이만큼을 빼서 여기 왔을 때 이게 3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1 over 오메가 CX는 여기가 화살표를 이 값은 계산을 해보면 3, 5, 15에 넘으면 25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X는 얼마가 되느냐면 1 over 오메가 하고 25 이 정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1 나누기 2 파이 나누기 2의 9승 나누기 25를 계산하면 얘가 3.18 피코 정도 됩니다. 3.18 피코 정도 하면 여기가 여기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L 매칭인데 하이패스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없애고요. 딜리트 하고요. 캐패시터를 달아보겠습니다. 캐패시터를 시리즈로 연결하고요. 여기 값이 3.18 피코.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로 또 오게 해놨네요. 제가 잠깐만 여기를 다큐멘트를 스키매틱으로 오게 하면 지금 여기로 오죠. 그죠? 지금 만약에 이 캡이 없었다면 디액티브 위드 숏이네요.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해보면 지금 오픈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한 번 더 하면 얘가 파란색이 되어 있는 숏인가 봐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안 달렸을 때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얘를 액티베이트 시키면 저기가 여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3.18 피코를 저희들이 계산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LX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LX는 시스템 임피던스로 들어가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LX와 시스템 임피던스가 병렬로 붙어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Q는 병렬인 경우에는 R over reactance입니다. 그래서 G0 over 오메가 L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LX는 G0 over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G0가 55, 오메가는 2파이 나누기 2의 9승 찾으면 얘가 3.988 나노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죠. 그래서 98 나노, 3.98 나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트 엘리먼트에 와서 얘를 로테이션을 시켜서 여기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안 됐네요. 세븐 그리드 이렇게 해서 여기를 3.98 나노 헨리 하면 여기가 여기에 오게 될 겁니다. 저장을 해서 시뮬레이션 잘못 계산했나요? 뭐지? 3.98 나노 딜리트 다시 한번 해보죠. 시뮬레이션 여기가 맞고 저기를 션트 인덕터가 맞는데 션트 인덕터를 이게 그리드가 안 맞나요? 세븐 그리드 여기를 전체를 L 값을 3.98 나노 헨리 3.2 파이 오메가 Q를 빠뜨렸네요. 네, 이런 여기 Q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Q를 빠뜨렸습니다. 왜 안 가나 했어요. Q가 3이죠. 이렇게 하면 1.33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값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1.33 나노 헨리를 달면 여기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임피던스 매칭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여기는 로 패스 매칭, 하나는 하이 패스 매칭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주파수를 하나만 보진 않고 이게 수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퀀시를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도 수입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스타트를 0.1GHz부터 10GHz까지 400A 정도를 러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를 제가 지금은 솔리드 라인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대역폭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보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에서 하나를 칼티잔 플롯을 가져오겠습니다. 칼티잔 플롯을 그리기 전에 여기에 저게 필요하네요. 이제 그 dB/S11 dB 스케일로 S11을 계산해서 넣는 걸 하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 dB/S의 11 값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S11 값이 여기 추가가 되는데요. 러닝을 하고 칼티잔 코디네이트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를 여기가 아니고요. dBs11 이렇게 하면 dB 스케일로 이걸 그려줍니다. 보시면 여기가 주파수를 너무 많이 했네요. 4GHz까지 해야 되죠. 오케이.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만 20dB 스케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20dB 스케일 기준으로 보면 한 이 정도 주파수 영역. 그러니까 insert 마커를 여기다 인서트 여기 이 정도 주파수 근처에서 내가 값을 가지고 있고요. 마크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여기 주파수입니다. 이제 이 근처가 20dB 정도 조건을 만족하는 모양이고요. 또 한 가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파수가 낮으면 이것 때문에 숏에서 봅니다. 그리고 주파수 올라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 하이 프리퀀시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안 보이고 이게 숏이 나서 5 플러스 J 10 쪽으로 이렇게 향해 갑니다. 이게 전형적인 하이 패스의 반사 개수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요. 지금 여기를 얘를 없애버리죠. 두 개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자, S 파라미터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가 높은 주파수, 여기가 낮은 주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하이 패스인 경우네요. 하이 패스인 경우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여기로 가게 됩니다. 로 패스 구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도 여기 딜에서 얘를 없애버리고요. 여기를 솔리드 라인으로 해놓고요. 주파수를 리니어하게 0.1Hz부터 4기가까지 400A 정도 돌리게 해서 러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dbs 원문을 추가를 해서 add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잘못했죠? 이게 왜 있지? 제가 캐패시터를 지웠나요? 캐패시터가 왜 지워졌지? 캐패시터가 4.77피코 정도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여기는 솔리드 라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 dbs1 이렇게 조정 add 이렇게 하고 주파수를 지금은 0.1Hz부터 4기가까지 400A 정도를 어널리시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도 주파수가 로우 프리퀀시 특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둘 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르티지안 코오디네이트에서 마찬가지로 대역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dbs 원론을 집어넣어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노멀라이즈 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30에서 5db씩 0db까지 자, 이 정도 됩니다. 대역폭이 한 이 정도 사이 나오고요. 여기도 똑같이 미니스 마이너스 30에서 5db씩 0db까지 이렇게 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스케일이 나오고 여기도 이 정도 스케일이 나옵니다. 둘 다 보면 네로밴드입니다. 네로밴드이고요. 이제 로패스일 때 주파수가 높아지면 숏 쪽으로 가고 있고요. 하이패스일 때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5 플러스 J 10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숏 쪽으로 가 있죠. 여기는 인덕트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1번과 2번이 그 대역폭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L 섹션 매칭입니다. 근데 파이 섹션 매칭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느냐면요. 대역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처음에 여기에 임피던스 매칭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건 뭐냐면 임피던스를 일단 Q가 가장 낮은 쪽으로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내리기 위해서 5 플러스 J10이 있으면 여기에 션트 캡을 달아줍니다. 지금 지금 이 작업은 여기에 있는 로드 임피던스에 션트 캡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여기를 제가 C1이라고 잡을게요. 여기에 C1이 이렇게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로 그러면 올라갈 때 시리즈 인덕터가 필요하고요. 여기를 L2 그리고 내려올 때 션트 캡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C2 이렇게 해서 여기를 50옴으로 가져오는 이런 매칭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C1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있던 임피던스 Q가 이 정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Q를 낮추면서 이렇게 임피던스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원래 위치가 5 플러스 J10이기 때문에 현재 Q가 이 정도 됩니다. 현재의 Q가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내리면 1 플러스 Q의 제곱 5배 정도 되죠. 그죠? 이게 5의 5배 정도 되니까 25ohm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리고 25ohm을 5ohm으로 가져올 때 여기 Q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5ohm 분의 55ohm을 하게 되면 얘가 2가 나오죠. 그죠?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Q가 1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Q를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임피던스를 높이고 높아진 임피던스를 다시 55ohm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Q가 1인 회로를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대역폭이 넓은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가 낮을수록 회로가 둔감합니다. 그래서 넓은 대역을 커버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피던스 매칭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현재의 Q에 해당하는 값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Q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25ohm 쪽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캐패시터를 찾아야 되는데요. 내려오고 나면 25ohm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Q가 2인데요. 현재 저 Q 값은 지금 병렬 회로하고 여기에서 봤을 때 25ohm, 25ohm하고 내려왔을 때 병렬로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J 오메가 C1 times 25ohm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병렬 구조서 이렇게 붙어 있는 션트 구조로 내려옵니다. 션트 구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션트로 와서 25ohm으로 갑니다. 그래서 션트면서 25ohm으로 가는 J는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서 C1 값을 계산하면 C1 값은 Q가 2고요. 밑에가 오메가 그리고 25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 계산해 볼게요. 2 나누기 2 나누기 파이 나누기 2기가 나누기 25 계산하면 한 6.37 피코 정도 되네요. 이 정도를 달아주게 되면 여기가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게 될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다른 이름으로 적용하게 하죠. 세이브를 하고 다른 이름으로 주자. 파이 매칭 PM이라고 할게요. 파이 섹션 매칭을 해놓고요. 일단 여기를 없애고요. 딜리트.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일단 2기가로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고정을 해두고요. 여기는 스타로 를 찍게 하고요. 여기를 파일을 추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널시스를 해볼게요. 여기 또 이쪽으로 해놨네요. 여기를 컨트롤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를 PM에서 가져와서 찍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딜리트, 여기도 딜리트라고 여기 거를 바탕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네. 여기를 스타로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생겨 있는데 처음에 션트 캐패시터를 달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션트 캐패시터를 달아줍니다. 얼마 정도 달아야 되느냐 하면요 6.37 피코 6.37 피코를 달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25ohm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런을 하면 여기로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가 25ohm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Q가 2인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Q가 1인 회로로 시리즈 인덕터를 달고 션트로 내려오게 이렇게 달면 되는데요.
자, 여기 시리즈 인덕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시리즈 인덕터는 현재 시스템이 25ohm입니다. 25ohm의 시리즈 인덕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음 Q, 얘를 제가 Q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Q고요. 얘는 원래 가지고 있던 Q였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필요한 Q2는 1이 필요합니다. 25ohm을 50ohm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저기에 25ohm의 시리즈 인덕터가 붙어 있는 꼴이니까요. 시리즈면서 출발점이 25ohm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L2 over 25ohm이 얘가 Q가 1인 지점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L2는 25 나누기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 나누기 오메가를 한번 할게요. 25 나누기 오메가가 2 파이 나누기 2의 구승 하게 되면 1.99 나노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시리즈로 붙어 있는 저 인덕터에 해당합니다. 시리즈 인덕터를 붙이면 여기가 여기로 올라오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를 자르고 시리즈 인덕터를 가져다가 붙여놓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면 1.99 나노, 거의 2 나노가 필요하죠.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널리시스를 하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리면 션트로 55ohm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션트 55ohm이니까 션트 Q 값은 오메가 C3 타임스 G0 55ohm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Q2라고 적어야겠네요. Q2가 지금 1인 값이죠, 그죠? 그래서 C3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Q가 1이니까 1 over G0 times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값은 계산을 해보면 1 나누기 50ohm 나누기 2 나누기 파이 나누기 2의 구승 계산하면 1.59 피코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캐패시터 하나를 가져와서 달아줍니다. 1.59 피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하면 임피던스 매칭이 됩니다. 다른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주파수 수입을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리니어로 하고 0.1기가부터 4기가까지 400원 포인트를 러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지금 보시면 20dB 만족하는 조건이 훨씬 더 넓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임피던스 매칭 모양을 보면 안에서 이렇게 꼬이는 형태의 임피던스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 포인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L 섹션 하이 패스 매칭, 하이 프리퀀시 매칭 했을 때 여기 값을 한번 가져오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이 패스 매칭 했을 때의 반사계수 특성이 20dB 이하 되는 데가 여기는 이 정도 대역폭이지만 여기는 훨씬 넓은 대역폭이 만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dB는 아이디얼 매칭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패스 매칭을 했을 때 로패스 매칭을 했을 때도 여기를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로패스 매칭 했을 때입니다. 둘 다 보면 네로밴드 매칭인데 파이 섹션 매칭을 하게 되면 컴포넌트를 하나 더 쓰게 되죠. 그죠? 컴포넌트를 한 개 더 쓰지만 대역폭을 봤을 때 훨씬 더 넓은 대역을 커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L 섹션 매칭과 그 광대역 매칭, 와이드밴드 매칭에 대한 내용입니다.